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결같으신 분이고요.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제일 정확하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내가 칭찬하지만 싫어하는 얼굴이에요. 보수적은 아니고요. 네. 개방적. 예. 자기가? 중립적. 자기가? 예, 중립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예, 다른 좀- 소리를 하자. 좀 치우친데 아니에요? 치우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진 예. 않아요. 네, 예, 맞아요. 저는 딱 중립적으로 하려고 그건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예, 제가 아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다 한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 소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자, 빨리 해봅시다. 경유 차량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차도 경유 차량이에요. 디젤 차량. 맞아요. 자, 그런데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사재기까지 가세하면서 택배 물류 대란이 아주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선 요소수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사실 경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걱정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경유 차량 일반 승용차로 요소수 필요량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네. 한 10리터 정도만 넣으면 1년 정도 주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0km에서 15,000km까지 일반 경유 차량 디젤 이제 승용차의 경우는 가능한데 문제는 네. 왕복으로 떼야 되는 화물차들이에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화물차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죠. 생계형으로 뛰시는 이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 2, 3일 한 번씩 채워줘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요소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마 기자 생활 꽤 했는데 20, 30년 동안 요소수가 이제 9시 저녁 뉴스에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요소수가 뭐냐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요소라는 원재료에다가 물수자예요. 네. 증류수를 섞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쉽겠다. 만드는 근데 게. 우리나라 석탄 없어요? 우리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요. 아. 정제돼야 되고 불순물이 섞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돈 되면 하는데 경쟁력, 가격 경쟁 면에서 중국한테 밀리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장 하나가 없어지고 끝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 차라리 물류 비용 들더라도 값싸게 중국에서 그냥 들여오는 게 싸다니까 이게 지금 10년 동안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패턴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바로 직격탄이 날라오는데 우리 아마 2년 전에 일본이 반도체 부품, 재료 핵심 재료 3개 갖고서 소부장. 예. 3개 갖고서 이제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맞아요. 이런 게 바로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공급망에 어느 한쪽이 딱 막혔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근데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막히다 보니까 그 유타는 고스란히 우리가 맞는 거야. 근데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야, 우리도 만들 수는 있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우리는 잘하는 것만 하자. 잘하는 것만 하고 그건 들여다 그냥 쓰면 되잖아. 이게 통용되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자국의 어떤 이 산업이 또 막히고 자국의 어떤 외교적 이 산업과 이제 좀 마찰이 빚어지게 되면 고스란히 이런 이제 가불관계가 형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유럽의 환경 기준이 가장 강하거든요. 유럽의 환경 기준에 맞춰서 이 경유 차량은 이제 배출가스 때문에 굉장히 퇴출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 판매되는 이 디젤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일환으로 요소수를 반드시 넣어라. 그래서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차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떨어지기 시작하면 경고등 들어와요. 그리고 주입을 안 하잖아요. 네. 주입을 안 하면 시동이 멈춰요. 어머나. 시동이 멈춰요. 그리고 차가 다시 더 시동이 안 걸려요. 안 걸려? 안 걸려요. 어머.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냥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차가. 어.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시중에 한 화물차가 한 360만여 대인데 2015년부터 기준이 법제화됐잖아요. 그런 차량이 200만 대가 넘어요. 그렇구나. 예. 지금 진리님께서 저보고 그러네요. 정신환경 모범인 노 변호사님 경유차 전기차를 바꾸세요. 자연환경 모범인 노영이를 바꾸세요.
저 바꾸고 싶은데 전기차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살라 그랬는데 배터리 때문에 사실 못 샀어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바꿔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고요. 알리삼님께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요소수에 대한 대책을 조금 물어보면 어떨까요? 윤석열 요소수가 요즘 새로 나온 음료수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재미있는 또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유차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가 호주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통에 지금 품절 사태가 난 거고, 호주가 미국에 붙으면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쓰리 쿠션으로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리터에 평소에는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네. 10리터 하면 10,000원 내외였어요. 갑자기 이제 국내 요소수 판매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따져봤더니 우리가 정말 중국산 의존도가 97%가 넘더라.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존도가. 네. 이외에 나머지 3%가 극히 일부를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중국은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호주산 석탄을 이제 금지하다 보니까 네. 이게 석탄에서 뽑아내야 하잖아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석탄 발전이 줄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력난까지 이어지니까 요소 생산량이 급감한 거였고요. 그래서 자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난달 15일부터는 요소수를 수출하는 걸 전면 금지해버린 겁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제 수출 제한 조치를 한국의 유탄을 맡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 지난해 마스크 요일제 했잖아요. 마스크 요일제. 자기 생년 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마스크 네. 약국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렸잖아요. 네. 지금 매점 매석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소수를 갖고 있으면 하루 만에 막 뛰고 또 중고 이런 시장에 매물로도 막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수입 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업체들이 이 재고를 쌓아놓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돈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재기 현상까지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 현상도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요소수가 막히게 되면 디젤 차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운행 중인 소방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택배 운송해 주시는 분들, 택배차들, 네. 건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제 대형 이제 화물차 같은 것들이 다 멈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요소수를 일부 지자체에다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요소수지만 좋은데 써달라. 적어도 소방차는 멈추진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취지에서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일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일부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 좀 잡자. 나중에 갖고 있다가 되팔아서 이득을 좀 챙기려는 세력이 있어요. 매점 매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매점 매석 안 됩니다. 처벌돼요?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점 매석 안 되고요. 이 매점 매석할 경우 기준이 뭐냐 도대체 매점 매석이라는 게. 이게 적어도 이제 업체에서 월 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보다 그렇습니다. 10% 초과해서 초과해서 열흘 이상 보관했다. 어. 매 시점에서 열흘 이내 팔아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수요가 되니까 열흘 이상 보관했다. 이거는 이제 매점 매석행위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보관하고 있는 걸 정부가 알 수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그래서 어제는 아마 요소수 품귀 현상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매일 지금 회의가 있습니다. 정부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일부 업체가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수입하려면 2만 리터 들어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류로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다 군 수송기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한 2만 리터 정도를 빨리 들여오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양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우리의 이 화물차들이 소유하고 있는 요소수 물량이 한 60만 리터니까 한 30분의 1 정도의 분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군 수송기까지 나서서 유통 이 시간을 좀 짧게 단축하면서 시장에 이제 빨리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죠. 동시에 사재기나 매점 매석을 좀 강하게 단속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부터 시장에서 사들여서 그걸 이제 나중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저장하고 있다. 이럴 네, 경우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같이 사는 세상인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나쁜 짓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들이 꽤 많네요. 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소방차, 뭐 화물차, 택배에서 이용되는 차 이런 차들 전부 다 많아서 만약에 이 차들이 스톱돼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완전 난리 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주부님도 걱정이에요. 야, 이거 지금 물류 택배 안 되면 지금 하루에도 뭐 대여섯 개씩 오는데 이게 지금 특히나 주부님들 가운데 신생아를 이제 케어하고 있다. 이러면은 당장 우유, 화장품, 기저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무슨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쏘았다 그러면은 뭐 제주행 비행기표가 동나더라. 뭐 이런 얘기처럼 지금 이런 생필품도 사 놔야 되는 거, 비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니 있어요. 쌀 쟁여놓는다, 물 쟁여놓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냐? 맞습니다. 지금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청소차, 청소 안 돼요. 쓰레기 뭐 수거용차, 그다음에 여기 소방차,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좋은 선행 얘기해준 미담이 바로 이거예요. 요소수 수급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소방차 차량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적어도 불 났는데 불 끄러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후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즉 국내에서 운행 중인 소방차의 거의 80% 이상, 구급차의 90% 이상, 앰뷸런스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물류 대란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정부가 연말까지 경제 활성화를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정말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려서 오프라인 활동 좀 하십시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경제 연말 좀 내수 쪽에 좀 방점을 찍어서 정부가 정책 영향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만에 하나 물류가 막히게 되면 우리 경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제가 좀 웃었어요. 요소수 대신에 오줌을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이게 오줌을 넣으면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사이트에서 물어보는 진짜 나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근데 성분이 비슷한 건 맞아요. 어머.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넣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왜 차가 망가져서? 망가져요. 이거 휘발유 차량에다 경유 기름 넣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줌의 성분의 약 94%가 물인데 나머지 6%가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이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줌을 넣었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엔진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만 원 정도 참네요. 오히려 고쳐야 되는 비용이 수리비가 더 이제 몇 천만 원 더 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야 이제 방법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습니다. 국가가 세금도 그렇게 많이 걷는데 우리 게다가 제가 좀 화가 나는 거는 요소수 품절 현상은 이미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호주랑 싸우면서.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그렇게 그냥 그동안 뭘 하고 있었길래 우리가 당할 때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동안 그 중국한테 SOS도 했어요. 근데 중국도 지금 자체적으로도 문제 있는데 자기네 공장도 못 돌리는데 못 뭐 돌리고 있는 어떡하겠어요? 상황에서 네. 이제 이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가능하면 석탄 네. 발전량 줄여서 환경을 좋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SOS 한다 하더라도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네. 굉장히 손 벌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요소수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뭐냐? 앞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봉책이긴 하지만 지금 산업용으로도 쓰여요. 산업용으로도 쓰이는데 뭐 철강이라든가 적어도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 화력 발전이라든가 시멘트 업계 이런 데 산업용 요소수는 지금 재고가 한 달 내지 업체에 따라 두 달 정도 있으니 이걸 자동차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주무부서들이 지금 산업용 요소수 차량을 이제 차량용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일단 기술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전체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게 산업용 자체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막히게 되면 수출이 막혀요. 이거를 써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뭐 차량용 요소수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이게 요소수 재고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차량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전반적인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가장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건 오늘부터 앞서 사재기하고 매점 매스킹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단속하겠다.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97%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인도네시아, 러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다변화.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처를 좀 다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도 수출을 중단한 상황이고 러시아에는 지난달부터 수입 신청을 해놨더니 들어오는 시점은 내년 1월 이후예요. 아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이 물류 과정을 얼마나 더 빨리 들여올 수 있게 하느냐, 이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야, 이렇게 어려우면 지금 그냥 국내 업체가 생산하면 안 돼? 이게 생산 그렇죠. 설비를 네. 바로 바꾸는 게 또 어려워요. 어렵고. 그 또 하나는 뭐냐? 아니 지금은 당장 차량용이 이제 희귀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또 떨어지겠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공장 돌린 그 기업은 또 뭐가 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섣불리 나설 기업도 없을 뿐더러 정부가 이제 이 앞서 이런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런 대란이 나타날 때까지 사전에 좀 뭐 했느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자, 최정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 나라 국회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위한 실물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사실 이런 생각 우리가 한두 번 해보기든 다 했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정성욱님께서요. 이제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 좀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하고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보안하고 우리 핵심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1리터에 1,000원, 몇백 원, 몇만 원 되는 네. 이제 핵심 부품 때문에 한 기업이나 한 경제가 돌아가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대세겨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업화해서 우리가 잘 만드는 반도체하고 TV 가전,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야 쉽게 중간중간 원자재는 사다 쓰지 뭐 그치.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2년 전 일본의 그런 이제 이 배짱 수출 중단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막히는 걸 보게 되면 네. 적어도 미국이 왜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다가 자기네 국가에다가 이제 공장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이걸 무기화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의도를 파악하고 네. 그리고 적어도 이런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수출 중단으로 해서 타격받지 않을 정도까지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좀 같아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요즘에 이제 신개념의 이런 또 정치 속곡이 되는 거죠. 자, 김종백님, 노 변호사님 인상은 칠공주파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칠공주파 무서운 사람들인데. 자, 지금 앞으로 수입 의존도가 커서 요소수처럼 불안한 그런 제품이 또 있대요. 맞아요. 마그네슘, 실리콘 뭐 이런 것들 불안하다 그러고 앞으로는 정부가 이 요소수 사태를 조금 생각해서 이거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자, 노영의 뉴스의 사이다. 다음 주제 잠깐 가겠습니다. 소비 쿠폰 9종 이거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이 소비와 네. 그리고 이제 대면 소비와의 차이점이 뭐냐?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가격 검색을 통해서 쿠폰 쓰고 가장 저렴한 걸 찾아요. 딱 필요한 것만 사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면 보게 되면 견물생심. 네. 저게 좋아 보이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성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저게 좋아 보이니까 그냥 사자. 그리고 충동 구매. 네. 저건 맛있어 보이네. 하나 네. 더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달라요. 어. 성장 속도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대면을 하게 되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돈을 써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막혀있던 이런 대면 소비를 좀 늘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단됐던 거예요. 지난해도 했었어요. 그게 뭐냐? 농수산물 구입하게 되면 쿠폰 주겠습니다. 할인해 주겠습니다.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여행, 전시, 프로스포츠 관람까지. 그러니까 아이유 콘서트도 좀 가고 그다음에 프로야구 스포츠도 좀 가서 이제 좀 응원 좀 하자는 거예요. 대면으로. 네네네. 이런 것들이 전부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장기간 중단됐던 소비 쿠폰 사실은 예산도 배정이 돼 있었어요. 여기에 한 5,500억 원 상당의 재정이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한 예산 남아 있는 게 절반 정도 되거든요. 한 2,300억 원을 9개 소비 업종의 잔여 예산으로 각각 제공을 해서 이제 이 약간씩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외식 쿠폰, 영화표, 그 다음에 헬스장 가서 쓸 수 있는 체육 쿠폰, 뭐 여러 가지 지금 쿠폰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예산이 다 배정된 게 달라서 종료 시점이 제각각이니까 이거 역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외식 쿠폰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지역 카페나 신용카드를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만 원 이상 음식을 3번 먹으면 네 번째 10,000원 이제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여행 좀 부자연스러웠는데 숙박 쿠폰이 있어요. 숙박 쿠폰, 숙박 시설을 국내예요. 해외 가시는 거 아닙니다. 네. 국내 숙박 시설을 예약하면 숙박비 7만 원을 초과하면 3만 원. 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해 주는데 오, 좋네요.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포털 사이트 투어비스에 들어가면 여행 상품은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는 쿠폰이 있고요. 영화도 지금 들어가서 지금 그동안은 팝콘 못 먹었어요. 네, 맞아요. 음료수만 맞아요. 먹을 수 있었는데 네. 팝콘도 드실 수 있고 영화도 주당 한 사람한테 6,000원짜리 쿠폰 2매가 네. 지급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또 이인철 소장님하고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한 얘기는 좀 짧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따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방송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방송에 대한 예산을 123억인가요? 막 갑자기 깎아버리는 통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새로운 언론 독재 아니냐. 게다가 시민단체들이 후원하던 것들 전부 다 지금 깎는다 그러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바로 일보 직전 상황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휘두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경만선 서울시 시의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 삭감 논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7시 40분이죠. 우리는 7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이 인터뷰는 40분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서울시장의 예산 삭감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정말로 독재냐 아니냐 이런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